오늘은 보통 이제 포스트 머티리얼리즘, 탈물질 사회라고 요즘 부르죠. 그 탈물질 사회 시대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 중, 고 학생들은 그 이후에 태어났죠. 그래서 2000년 이전과 이후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풍요 시대와 결핍의 시대로 나눠지죠. 인류는 2000년 역사 동안 결핍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을 다니는 그 세대부터 이전 세대, 이후 세대와 이전 세대에는 확실히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풍요의 시대와 탈물질 시대, 또 물질 시대와 탈물질 시대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또 이런 시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들에게 큐시트를 그려주지 말고 자율권을 줘야 된다, 자기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이론은 원래 유물론 이런 철학 시간에 예전에 들어보기도 했죠. 매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은 이런 철학적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고대 시대부터 물질주의는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세계보다는 물질 세계가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00년 이전까지 지배해왔던 우리 인류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갈 때 주로 경제적인 문제, 그죠? 경제적인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안전의 문제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물질주의 이론의 핵심은 이런 경제적인 추구와 그 다음에 삶의 안정성, 그렇죠? 원래 인류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은 수렵 시대부터 내가 저 상대를 잡아먹느냐 아니면 내가 잡혀 먹느냐 이런 안전의 위협에 시달려 와 있죠. 그래서 그 안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이 두 개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도 결국은 이 안전의 문제, 국가가 안전을 대신 책임져 주면서 우리 개개인은 국가한테 권력을 위임하고 그것이 이제 대민주주의죠. 탈물질주의라는 용어는 사실은 1970년대부터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유럽에서 주도권을 뺏어왔죠. 그죠? 모든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대규모로 발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 활동에 여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한 중산층이 가장 빠르게 커져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처음으로 결핍의 시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의 시대가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걸 연구한 게 로널드 잉글하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로널드 잉글하트가 탈물질주의라는 용어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결핍의 시대에는 경제적 활동과, 그죠? 우리 안전의 문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의 문제에 집중돼 있다가 이 문제가 이제 국가의 나의 안전과 경제 활동의 보장을 바라면서 국가의 권력을 위임하면서 대민주주의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풍요 시대가 됨으로써 그 시대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라기 시작한 세대죠. 하면서 이 개인들의 삶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결핍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물질주의는 정신보다 물질이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이 정신의 세계도 지배한다는 게 물질주의고요. 그래서 탈물질주의는 이런 물질, 결핍의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풍요 시대로 넘어오면서 탈물질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탈물질 그러면은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요.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다른 걸 추구한다는 건데 영어의 past나 over를 쓰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전 걸 부정하고 새로운 걸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는 이전 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를 기반에 두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물질주의도 사실은 물질주의 기반 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질적인 결핍이 있으면 탈물질주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탈물질주의는 물질주의를 뛰어넘는 거다. 근데 이 탈물질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우리 자녀들한테 큐시트를 그려주지 말고 자기 선택권을 줘야 된다. 탈물질주의 시대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권입니다. 그죠? 자기 선택권을 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율권입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 관리. 이 두 개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의 발달이 이것도 도와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PC에 운영체계를 넣으면서 PC를 연결하고 그리고 각종 생산성 도구를 만들면서 개인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생산성을 갖출 수가 있게 됐죠. 그죠? 개인의 생산성의 막대한 향상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자율권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더군다나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자기 표현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탈물질주의 이론이 이 이야기가 70년대 나왔지만 2000년대 학자들이 그동안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면서 1999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 나눕니다. 그것이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이 탈물질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자율권과 개인의 자기 표현 권리, 이 두 개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시대에는 사실은 결핍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추구하게 되면은, 사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런 물질주의의 기본 전제는 결핍인데, 결핍이 해결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오버나 패스트를 쓴다 그랬죠. 뛰어넘어서 풍요를 넘어서 잉여 시대가 됐거든요. 너무 많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남는 시대가 됐는데 물질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30년, 7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50년이 됐죠. 한국은 사실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을 넘어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결핍의 나라였습니다. 2000년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결핍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잉여 시대에 들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냐면 결핍의 시대, 산업화 시대에 한국인들은 가장 빠르게 이 결핍을 해결해 왔거든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경제적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안전에 대한 욕망을 그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 시대가 되면서 탈물질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물질주의 시대 패러다임이라고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죠. 5년 동안 그 문제로 헤매다가 결국은 정권이 끝나갑니다. 역대 정권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 탈물질주의 시대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물질주의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이 철학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탈물질주의 시대다. 물질주의는 결핍에 기반을 하고 탈물질 시대는 잉여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은 잉여의 시대, 탈물질주의 시대다. 탈물질주의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는 경제적 문제와 그죠? 안전의 문제. 이 두 문제가 기본 전제지만 핵심 요소지만 탈물질주의 시대는 자기 주도권. 그죠? 자기 주도권과 자기 표현의 자유, 표현권.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자녀 교육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죠.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게 밀레니얼 시대 이후 MZ 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한다. 그죠? 그래서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인의 가치, 사회의 가치, 이런 문제 추구가 기성세대보다 뛰어나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미 잉여의 시대에 태어나서 잉여의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세대죠. 그러니까 이 세대한테 탈물질주의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세대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왜 불행한지 그거를 잠깐 짚어보죠. 이제 심리학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심리학에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쾌락 적응.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이제 hedonic adaptation이라고 하는데 hedоnic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쾌락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행복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 포인트, 행복의 기준 포인트라 그러죠. 기준 포인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약간 50%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50%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50%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건 개개인마다 행복의 기준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밑에 생활을 하면 불행하게 느끼는 거고 위에 생활을 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개 행복 기준선은 태어나기도 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쾌락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살면서 사고도 겪기도 하고 행운도 오기도 하고 어떤 걸 성취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면은 행운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당하면은 난 불행을 당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쾌락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감이 당첨되고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 거기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 행복감에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행복감이 다시 줄어들어서 원래의 행복의 기준선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나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래 거기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다시 행복 기준선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적응하면서 그 변화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요. 원래 이제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탈벤 샤르 교수, 그죠? 그 양반이 이제 행복학 강의를 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한 2,000명씩 강의를 듣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미 10년이 넘었죠. 그때 이 양반도 이런 기반에 의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행복을 연구해서 그것을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텔반 샤로 교수를 비롯해서 이 학파들을 긍정의 심리학자라고 그러죠. 텔반 샤로는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은 고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의 목표가 있죠. 대회 나가면 우승하는. 그래서 학교 대회도 우승하고 동네 대회도 우승하고. 그래서 목표가 전국 대회에 우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 우승하면 난 정말 행복할 거다. 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전국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우승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우승했으니까. 내가 이뤘으니까. 근데 막상 우승하고 3일이 지나니까 그 감각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아진 거죠. 이게 이제 70년대 데이비드 캠프벨 이런 사회학자들이 만든 히다닉 애더프테이션, 쾌락 적응하고 같아진 겁니다. 그죠? 같아진 거고.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행복이 뭘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탈 벤샤러 교수나 긍정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행복. 아까 얘기한 타인물질 사회 그것이 다 그겁니다. 이익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중심, 경제적 이익, 그죠? 그리고 내가 안전을 확보하고 또 권력을 채취하는 그런 이익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가치 중심이라는 걸 가장 쉽게 바꾸면은 의미입니다. 의미. 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쪽 방향 교수들은 그걸 이제 잡 크래프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잡을 만들어 가는데 똑같습니다. 잡 크래프팅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요.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죠. 그게 이제 탈무질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거보다는 보통 소명이라 그러죠. 영어는 fulfillment라 하는데요. 내가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명의식은, 그 기본에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탈무질 시대의 기본인 나의 자율권과 나의 표현 권리를 갖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잡 크래프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잡 크래프팅. 그러니까 이 지금 세대는 잡 폴링, 직업을 쫓아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은 잡 폴링 시대, 직업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잡 크래프팅, 직업을 만드는 시대라고 얘기했죠? 그 직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그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탈물질 사회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내가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1세기 행복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그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죠? 나의 라이프 크래프팅이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잡 크래프팅, 내 일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물질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패러다임과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산업화 시대는 시소성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모델이고 디지털 시대는 잉여를 기반으로 공유 그리고 같이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이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히더닉 애더프테이션, 물질주의죠. 히더닉 애더프테이션이 물질주의로 인한 물질주의는 히더닉 애더프테이션, 쾌락 적응에 의해서 금방 그 효용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가 그 영어는 달마라 그러죠. 아마 불교 용어에서 따온 것 같아요. 달마. 한자로 하면 덕이라고 그럴 수 있나요? 덕. 그죠? 이 달마의 원래 뜻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그죠?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히저닉 애더테이션, 쾌락 적응에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려면은, 내 삶을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쉽게 긍정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바꾸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탈 벤 샤르 교수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산업화 시대, 물질주의 시대에는 영어로 렛레이스라고 하는데 경쟁 모델입니다. 렛레이스는 지위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감내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아주 잘 돼 있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기꺼이 고생을 하잖아요. 자식들이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초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공부를 해라. 하기 싫은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렛레이스, 현재 경쟁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에 오면은 일시 우위 사회였죠. 너무 빨리 변하고 시장에서 우위권이 오래가지 않는 세상. 그죠? 삼성전자라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로 가면은요, 미래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에 가치를 두는 모델은 지금은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현재도 행복한데 그 일에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게 그 의미가 미래하고 연결된 거죠. 예를 들면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죠. 사실 게임은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몰입이 되기 때문에 가장 몰입도가 높은 게 게임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그냥 시간 잡아먹기로 하면은 단순히 시간 먹기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처럼 현재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미래를 확보하느냐가 지금 시대, 탈물질 시대의 행복의 모델이라고 이걸 탈 벤 샤르 교수가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모델을 찾아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행복하고 학원에 가도 행복하고 집에 와도 행복하고 친구들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부모님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선생님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이 모델을 만들어가는 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탈물질 시대의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헤다닝 애덕테이션 탈물질 시대에 이렇게 쾌락 적응에서 벗어나는 일은 첫 번째 의미 있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성취하는 그 모델.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모델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덕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빙, 영어는 기빙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남한테 주는 거. 그런데 주는 것이 남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기빙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학 입학할 때,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펙 쌓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봉사활동의 엄밀한 의미는 이 기빙, 남한테 주는 걸 연습입니다. 주는 거는, 사실, 물질주의를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연습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주는 거지만, 행위는 주는 거지만, 어쨌든 나한테 덜어놓는 연습입니다. 그죠? 남한테 덜어내는 연습. 그래서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기빙은 남한테 베푸는 연습이 아니라요. 나한테서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빙을 어떤 생각으로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이런 문제를 남한테 해서 스펙 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은 나한테 이렇게 덜어내기 연습하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난 이거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앞에서 얘기한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내 일을 만들어가는, 그죠? 자유, 그게 자유의 기본입니다. 자유는 내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 첫 번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주의와 다 관련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gratitude라고 하는데요. gratitude도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요. 감사는 이제 예를 들면 복권이 당첨돼도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가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해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잡 폴로잉이 아닙니다. 잡 크래프팅. 내가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의 존재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물질주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실 아직도 경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부유층에 속합니다. 사실 결핍은 없습니다. 없고, 물론 아직도 결핍이 있는 세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따져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결핍이 없는 잉여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 추구는 자녀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 세대는 잉여 세대, 앞으로도 점점 더 잉여 세대가 된다. 그죠? 지금 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런 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20년 후면 이 세계들이 가상과 현실이 완전히 혼합이 되는 세계가 일상화되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몇십 배 잉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 세대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탈물질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먼저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다닝 애더프테이션, 쾌락 적응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물질주의 추구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어떤 목적을 갖고 내 일을 해가는 그 세팅, 그 설정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남한테 베푸는 나의 것을 덜어내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것을 덜어낼 수 있는 생활의 연습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하는 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만족하고 그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세 가지 행태를 자녀들에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은 100세까지 아니 120세까지 아마 행복하게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